예, 지금부터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검자 부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변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이 짙어지는 여름의 문턱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의 불편함 속에서도 건강과 의욕적인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구원이라는 가치 있는 의정 목표 아래 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출발한 우리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2년 동안 우리 거제시 의회는 16번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하여 각종 조례안 예산안 등 총 2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정 주요 시책 및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주요 사업장 현장 등 활발한 정책 연구와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연구하는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시정 실천하고 튼튼한 사립경제 구축을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는 지난 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2년 보다 알차고 성실하게 임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단순히 한 해의 살림살이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였던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부실한 사업은 왜 그랬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확실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역 경제에 불어닥친 위기의 중압감이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지역 상가가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으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25만 시민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지을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보훈가족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 태풍 등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해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5만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평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서근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15건이 접수되어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1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16분 중 15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이태열 의원님 보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 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부진에 직객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조성 문제는 그제시와 반대 대책위가 합의했던 안과 사업자의 제시안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의 잣대보다는 상호간에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205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제20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공원 부지를 이용한 도심관광 자원화를 집행부에 꾸준히 건의하였고 2019년 3월 싱가포르, 마카오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도심지 내 관광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공원 부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 논란의 책임은 사업자와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반대 대책위와 합의서를 체결한 전임 그제시장과 그제시에 있습니다. 그제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논란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부지의 직객시설의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만 평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월 12일자 그제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면 지하주차장 건립은 구도심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고현, 장평, 중곡 지역의 주차 공간을 조사해 보니 1,000대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문화공원 부지를 포함한 1만 5천 평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합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현동에는 285명 크기의 고현 중앙 공영 주차장이 운영 중이고 52명 규모의 구 신형 파출소가 운영 중입니다. 52명 규모의 구 신형 파출소 부지 공영 주차장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70명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옛말에 한 걸음이 천리길이라고 했습니다. 직선거리 100m도 걷기 싫어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구도심에서 5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구도심으로 가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오히려 지하주차장이 신상권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메우는 비상용 주차장이 되어 구상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구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구도심 내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둘째, 직객시설 설치가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의 낙수 효과는 믿지 않지만 관광의 낙수 효과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내수 소비에 꽂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관광 케이블카 대박은 죽어가던 통영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여수 또한 낭만포차와 해상 케이블카의 성공으로 연간 1,4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제 중심지인 고현동에 대규모 직객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제를 찾을 것이고 고현항 매립지 직객시설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구도심 상권으로 이동하는 낙수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타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증명된 효과입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관광객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현항 매립지 내 충분한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현항 매립지에는 공원부지 89,007제곱미터와 녹지부지 29,08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 중 33,000제곱미터의 공간이 문화공원 부지에 해당됩니다. 문화공원 부지에 직객시설을 설치하면 공원 면적이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공원 부지 또한 상당합니다. 문화공원 부지를 도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더라도 나머지 공원 부지가 충분히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는 순천시의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시민들이 일정 금액의 연관의 회원권을 구입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문화공원의 조성 방법과 공사비 마련, 공익성 확보 등에 관하여 시민, 언론,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다투기보다 시민 모두의 의견을 모아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면 갈등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내부에 드린 유의물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16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에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의미 시결하고 시장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호 의원, 한순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34조에 따라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두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인태 의원, 위원으로는 안순자 의원, 강병주 의원, 고정희 의원, 김용훈 의원, 안석본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 정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자료 23페이지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을 대표하여 김용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김용훈 의원입니다. 오늘도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한 16명 시의원이 전원 동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6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입니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안 이유와 3. 주요 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건의문 내용과 중복되므로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건의안의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처참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12년 전인 2008년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40명이 사망한 참사 유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더욱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2013년 1월 서울시 지하철 성수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20대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 사주기를 맞은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발생한 19살 김군 사망 사고는 사고 유형, 원인이 모두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2018년 국민의 가슴을 짓눌렀던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는 이전 8년간 11명의 산재 사망이 있었습니다. 5대 중대 사고 사망 이외에 넘어짐, 무너짐, 화재 폭발 등의 사망과 중금속 중독, 내심 혈관계 질환과 같은 작업병 질환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누적 산재 사망 노동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이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중 산재 사망 1위인 산업안전 후진국입니다. 이것이 올해 노동절에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밝힌 메시지,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재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의 비도덕적 불법적 행위 때문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새털보다 가벼운 처벌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하청 노동자라는 사실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지 않고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처벌은 고작 시공사에 내린 벌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항소심은 원청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안전조치 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5년 울산 하나케미칼은 공장 폭발 사고로 6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데 대해 1,500만 원의 벌금을, 2013년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당진 현대제철에는 벌금 5천만 원을, 2011년 4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이마트 냉매가스 질식사에는 단돈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뿐입니다. 2007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업과 사용자가 정식 기소된 경우는 고작 4.6%에 불과했으며 기소된 피해자의 형사재판 5,109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인 28건 뿐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었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재해 예방 대책이나 지침, 특정 사고 이후에 사고조사 보고서에 적힌 개선 권고안만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화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 가동된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가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을 권고했지만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급 금지 범위 확대, 외주화 제한,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의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지만 역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업과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없으면 노동 현장의 중대재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사망 등의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세월호 3주기를 맞은 2017년 4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전체적으로 높이며
현장 관리 감독자뿐만 아니라 원청의 경영자에게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상자가 생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도 되지 못한 채 계류하다 20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도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의 목적이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강력한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소위 N번방처벌법을 그토록 촉구하는 것도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을 못하게 하자는 예방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살인법은 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살인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하지 않고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강력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OECD 국가 중 중대재해 최저를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는 한국의 14분의 1 수준입니다. 2015년 기준 건설업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도 0.16명으로 1.6명인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11년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의 첫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행하지만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난사태에 직면해 국가란 무엇이며 한 나라의 품격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온 국가 권력이 동원되었고 국민은 흔쾌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6명은 출근 뒤 퇴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그 어떤 국가 권력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이 없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연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시급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역시 원만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와 정부가 일하는 국민들의 죽음을 아파하고 명복을 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와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될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재사망 1위 오명을 벗고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의 품격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합니다. 2020년 6월 1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1동.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훈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한 의원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후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까지 본회의를 후회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